안녕하세요. 소소한 주식의 소주입니다. 자, 오늘 3월 25일 리포트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코스피장이 여전히 안 좋죠. 코스닥은 좀 반등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게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흐름을 좋게 보인다. 조금 나은 거지 그렇게 크게 좋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얘가 언제 꼬꾸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저처럼 딱 짧게 먹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계속 저도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수급이나 거래량 없이는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꼭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주식을 하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존버 하던가 아니면 짧게 먹고 가던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장에 그게 최적화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먹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쌍끌이가 뭐가 들어오는지 볼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쌍끌이 들어왔고, LNF,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가 들어왔고, 휴림 로봇, 다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두 종목이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배터리 자회사에 2,427억 출자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로보틱스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관련주인 로봇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로봇 비전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 의지를 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먹거리로. 자, 그 다음에 다날이 상승을 했고요. 다날은 결과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5,400만원?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봤을 때는 5,300만원, 400만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아마 상승세를 타서 비텐트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량 체결은 제가 1위부터 5위까지의 그 대량 체결의 코스피 양을 말씀드렸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대량 체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위를 매겼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량 체결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LNF, 넥센지티, 휴림로봇. 자, 넥센지티는 이제 넷게임즈 합병하고 던파 모바일 흥행 소식에 이제 좋은 흐름 보였죠. 제가 이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날에 들어가서 제가 한 2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인증을 하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동진 세민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수급 탑5는 휴림 로봇, BH, 넥센지티, 다나,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방송 항상 하면서 대량 체결이나 수급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계속 중복적으로 죄송합니다. 중복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기억했다가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제 방송을 자주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면 수급이나 대량 체결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들이 뭐다라는 걸 항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가 제일 많이 들어왔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제 기억에는 BH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BH 주가 흐름 보시죠. 며칠 동안 제가 방송을 이제 일주일 넘게 복귀하고 나서 일주일 넘게 했는데 BH는 계속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수급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항상 수급이 들어왔던 거 심텍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차트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창 할 때는 차트 정말 열심히 팠거든요. 차트 열심히 파면 차트로 인해서 통계에 의해서 이끌려 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진 세미캠 보실까요? 동진 세미캠도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작성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작성하면서 보면서 동진 세미캠 보시죠. 단기간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런 거 포착하셔서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이 굉장히 잘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리포트 안에서 대량 체결이나 수급이 났던 종목들의 흐름은 언제나 좋았습니다. 제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체크해 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수익이 나실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결 강도 순위 보면 이제 한컴 MDS는 인수전 참여 소식을 한다는 거고, KG 이니시스는 이제 가상화폐 신사업을 진출하겠다, 이제 다나이처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한컴 미드는 근거래소 지분 보유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급반등이 심했고요. 사실 시트K는 이거밖에 기사가 없었는데 이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고, 오늘 제노코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노코가 자 이제는 가겠다는 시그널이 보이는 게 굉장히 보이죠. 거래량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저가입니다. 저점입니다. 근데 저점에다가 뭐가 터졌냐? 최대 실적이 예상한다. 근데 주가 흐름이 주가가 지금 31,000원에 있다. 고점은 65,000원이다. 답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런 저점에서 대량 물량이 터져서 저렇게 실적까지 좋아진다, 심지어 방산주다, 한번 해볼 만한 주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놓고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일동 제약이 오늘 상한가 들어왔고, RS 오토메이션, 자 로크웰이라는 이제 거기서 로봇 모션 제어기 공급을 했다는 걸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로봇에 관련 주이고요. 현대사료는 이거는 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별로 봤을 때는 전기차 이거는 지워야 됩니다. 아무튼 전기차하고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를 잃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NFT하고 자율주행이 뭐 약세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이 좀 대량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세처럼 보였지만 갈 종목들은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NFT도 분위기 좋은 종목들은 잘 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주의 체크. 자, 제가 넥센지티에 대해서 방송에서 엄청나게 언급을 했습니다. 얘 갈 차트다. 얘 갈 차트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증명을 했고요. 심지어 제가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어떻게 들어갔냐? 어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장은 넷게임즈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상한가를 갈 듯 하다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회전율을 좀 빨리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 상한가 먹으면 150만원 벌고, 상한가 못 먹고 어느 정도 팔면 130만원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돌리자. 그래서 130만원 이렇게 인증을 했죠. 23,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23,000원이면 딱 제가 종가에 샀거든요. 거의 종가에 3시쯤에.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20% 넘게 먹기 성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체크해서 증명할 걸, 이제 이녹스 첨단소재 제가 3월 18일 날 아예 대놓고 이거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 선택했던 거와 지금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제가 수급과 차트와 한꺼번에 어울려지는 상황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전보다도 훨씬. 자, 여기서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 걸 이제 확인을 하고 3월 18일 날 끝나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서 일단 약간 음봉이 뜨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5%의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
그 다음 서울 옥션도 제가 과거 찍었습니다. 예, 좋다고 갈 것 같다고. 이 종목도 거의 한 10% 이상 예, 지금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뭐 볼까요? 제가 한번 짚었던 종목들인데 현대차도 이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충분히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춥네요. 자, 그리고요. 저의 픽은 로봇 관련주를 픽을 해봤습니다. 사실 많이 오르기도 하고 여기 로봇 관련주 왜야 휴림 로봇이 없냐 해서 많이 올라서 뺐고요. 그냥 먹을 만한 거 지금 당장 내가 뭐 200%, 3배, 4배 먹을 거가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 사실 차트를 보고 고른 거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그렇게 제가 골랐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로보스타인데 로보로보가 사실 차트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로보로보는 그냥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네, 꾸준히 고점에서, 근데 제가 이 차트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사실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괜히 물리면 저는 약간 호불호가 좀 확실한 차트를 좋아하거든요. 로보스타를 먼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왜 호불호가 있냐 그러면 딱 보여주면 보기가 편한 게 여기 장대 양봉을 딱 만들어주고 일단 여기서 앞에 있는 매물 다 소화해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다음 장대 양봉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매수하기가 사실 좀 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옆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다는 건 옆에 매물벽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매도점을 이 라인에 31,000원에 매도를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매도점을 어딜 잡아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이 생각도 들고, 이것도 사실 저는 연구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차트가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 그러면 사실 여기 선 긋고 여기에 라인 올 때까지 기다렸다 파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심하게 물려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거는 좀 차트가 좀 들어가기 싫고요. 그냥 요렇게 밑에서부터 반등해서 치고 올라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먹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이분도 마찬가지 그죠? 고점을 가지고 있던 고점을 아주 신나게 파워 있게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그죠? 뚫어주고 나면 한 번 더 상한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갈 가능성이 조금 있네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이럴 때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넥센 GT랑 좀 비슷한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힘이 세서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모두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셀바스, 제가 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먹은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셀바스도 반등을 하고 나서 별 반응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딱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별 반응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매수점을 찾죠.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면 지금 라인을 그어 봤을 때는 뭐 9,800원, 그 다음에 뭐 만원 초반 뭐 이 라인에 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고 여기서 장대 한번이 나오면 뭐 팔고 도망갈 생각. 그러니까 짧게 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물릴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뭐 재미도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빨리빨리 버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루진 로봇. 루진 로봇 비슷하죠.
유진 로봇도 지금 흐름이 좋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산을 딱 뛰어넘었습니다. 예, 뛰어넘었으면 저는 이 7,100원, 7,000원 라인에서 매수점을 잡고 7,000원쯤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나서 어디서 파냐? 어디서 파면 이렇게 분봉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충 한 7,400원에 매도 걸어 놓고 자던지 아니면 딴짓을 합니다. 보시죠. 7,000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매수하고 7,400원에 매도 그냥 갑니다. 뭐 한 5% 정도 먹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만족. 예, 더 이상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욕심 부렸다가 대인적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오늘 테마에서는 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도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차트가 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죠? 어떻게 보면 잘 보시면 여기 이거 장대 양봉을 봐도 됩니다. 그죠? 장대 양봉을 보고 여기서 약간 옆에 매물이 있지만 충분히 얘 쏠만하다. 쏠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죠. 지지부진하게. 그죠? 지지부진하게 늘어질 수도 있지만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텔레칩스 얘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얘는 텔레칩스가 먼저 움직였고 얘는 좀 늦게 후발주사로 움직여서 저는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얘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하고 있죠. 사실 월요일날 넥센 GT처럼 뭐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승률을 한번 좀 높은 승률로 도전해 보는 거죠. 여기서 장대 양봉이나 거래량을 터져주기는 저는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직 잠잠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고 있고 인포뱅크 볼게요. 인포뱅크도 좀 서서히 자율주행 차량도 서서히 그림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를 이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유익한 정보가 더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뭐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제 픽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알고 있으면 나쁠 것 같진 않다는 거,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